갖고 오는 척이라도 해야지. 어머님이 하는 척이라도 하라고 했잖아. 어차피 김장은 막내 동서만 하면 되는 거고. 아마 나중에 출산하고 나서는 막내 동서 데리고 직접 하실 것 같던데. 막내 동서 덕분에 우린 편하지. 적당히 장단만 맞춰주면 되는 거야. 우리는 이따 가지고 나왔다가 집 가기 전에 창고에 살짝 넣어두고 가자. 알고 보니 형님들과 시어머니가 짜고 나한테 김장을 몰빵시키려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어쩐지 개인당 나눠둔 김치통이 너무너무 컸어요. 누가 저걸 다 먹는다고 이상하게 느꼈는데 김장은 저만 하는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폭발해서 그냥 바로 집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날 남편과 엄청 크게 싸웠어요. 남편도 무작정 시댁 편을 드는 건 아니었지만 중간에서 끼기 싫다며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라 이쁨을 많이 받지만 시부모님을 무서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싸웠습니다. 당신도 말 못하는데 며느리인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고 마음 같아선 다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아기 때문에 몸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 정도로 용기도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저도 훨씬 어렸으니까요. 아무튼 이제 출산날이 코앞인데 너무 기가 막히고 김장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고민 상담을 위해 친정에 전화를 했습니다. 친정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엄마와의 전화는 미루고 미뤘는데 생각보다 엄마는 듣자마자 엄마가 웃으시더라고요. 남편이 했던 이야기도 전부 다 하소연했습니다. 아니 김치통이 얼마나 크길래 그래. 일단 김서방통에서 통 가져와. 내가 다 생각이 있어. 우리 딸은 전혀 걱정하지 말고. 알았어? 제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엄마. 실제로 저는 한편으로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저희 엄마 성향상 딸이 힘들어하는 걸 절대 가만히 보지 않으세요. 제가 힘들까봐 굳은 일도 도맡아 하시고 누구보다 사랑해 주시고요. 걱정해 주시는 최고의 내 편이었거든요. 김장은 엄마에게 쉬운 일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엄마가 뚝딱 해버리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맡기는 것은 힘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한테 김장해달라고 전화한 거 아니야. 그냥 남편도 말 안 통하고 형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전화한 거야. 나랑 전화해준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 신경 쓰지 마. 아니, 이미 말했으니 신경 쓰겠지만 그래도 신경 쓰지 마, 엄마. 그냥 한번 눈 꽉 감고 사버리면 돼. 시어머니 뭐라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 되지. 엄마는 계속 웃으면서 만류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꼭 남편을 통해 가져오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아기 낳기 전 중요한 시기인데 무거운 거 내가 들고 오면 절대 안 된다고요. 아기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해 집에서 저는 쉬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역시 친정엄마밖에 없었어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지만 저희가 싸운 직후여서 그런지 싫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부탁한 일인데 그걸 왜 자신이 친정에 가지고 가냐면서요. 이렇게 남편을 궁지로 몰고 가고 싶진 않았는데 괘씸해서 저도 그냥 괘씸할 짓을 해버렸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직접 남편을 바꿔줬어요. 좀 치사한 방법이긴 하죠. 장모님이 말하니 남편도 뭐 하는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통을 들고 갔죠. 저희 엄마랑 남편은 사실 사이가 좋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좋게 설득했나 봐요. 통만 가지고 오라고요. 남편은 군소리 없이 통을 들고 갔습니다. 그렇게 남편 보내고 저는 깜빡 잠이 들었어요. 요즘 몸이 계속 피곤해서 그런지 언제 잠이 든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네요. 그리고 일어나 보니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어요. 이 정도면 통을 들이고 다시 집에 돌아오는 걸 5번도 더 여유있게 할 시간이었죠. 거의 6시간 정도가 흘러있더라고요. 근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던가요. 그러던 와중 때마침 문에서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인가 싶어서 몸을 일으켰거든요.
몸이 무거워서 느릿느릿 침대에 앉았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서 다시 침대 뒤로 쓰러졌습니다. 한마디로 새빨갛게 물들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머리는 산발에 얼굴은 얼마간 밥을 못 먹은 사람처럼 야여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정체는 바로 우리 남편이었어요. 근데 몰골이 왜 저런 걸까요? 저는 순간적으로 남편이 오는 길에 사고가 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어디서 이상한 냄새도 나더라고요. 되게 시큼한 냄새였는데 바로 김치 냄새였습니다. 그런데요, 집을 떠나기 전 남편과 친정에 다녀온 남편은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랑 싸울 때 그 용맹함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친정 가기 싫다고 따지던 모습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불쌍해 보였죠. 그러더니 저에게 샤워하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옷에 묻은 김치 흔적은 얼른 다 닦아야 하니까요.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했지만 우선 샤워할 동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도 궁금증이 너무 많은 성격이라 그 사이를 못 참고 친정에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이었냐고요? 그런데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남편 돌아왔어요. 근데 무슨 일이에요? 남편 옷이 빨간색으로 완전 물들었더라고. 잠자고 일어났는데 아직도 안 왔길래 무슨 일이지 하고 있었는데 딱 들어오더라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 아직 얘기 못 들었구나. 우리 사위가 김장했다. 네 언니들 다 모여서 우리 김치 100포기 담궜어. 사위가 수고 많았을 거다. 씻고 나면 수고했다고 전해줘. 우리 딸 푹 쉬고 걱정 말어 이제.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언니만 셋인데요. 오늘 김장을 위해서 다들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다 같이 장보기부터 시작해서 재료 손질, 김장의 마무리 정리까지 다 했다고 해요. 남편은 김장을 아마 제대로 한 건 처음일 거예요. 어렸을 때 해봤다곤 했지만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1인분 제대로 하는 건 처음이라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친정엄마가 남편에게 김장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려주려고 그러신 것 같았어요. 괜히 친정엄마에게도 남편에게도 그리고 도와주는 언니들에게도 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 그냥 앉아서 가만히 김장만 하고 온 것도 아니더라고요. 잔소리 폭격을 듣고 온 겁니다. 언니들과 엄마에게 잔소리 폭격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왜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부탁이 잘못된 건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친정 도착한 순간부터 떠나오는 순간까지 장정 6시간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얼굴이 페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김장만 하면서 거의 세뇌된 상태 같더군요. 엄마는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하셨대요. 앞으로 우리 딸이 겪는 거 그대로 사위에게 똑같이 시키겠어? 라고요. 이 일을 계기로 말 그대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안 간 날보다 간 날이 더 많은 저로서는 희귀한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우선 다음날 바로 남편과 김치를 갖고 시댁에 갔어요. 어머니, 김치 담궈 왔어요. 어머님이 주신 3번 통에 꽉꽉 채워서 담아왔답니다. 그러니 꼭 맛있게 드세요. 아, 그리고 더 맛있게 드실 소식 알려드릴게요. 이 김치 어머님 아드님이 담근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화들짝 아주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뭐? 우리 아들? 너 왜 우리 아들을 시켰어? 우리 아들이 담궜다고? 왜? 도대체 왜? 어머니, 남편이 하는 게 맞죠. 사실상 저만 계속 일 시키는 거 저희 사업 경제적으로 도와주셔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면 형님들 빼고 저만이 일을 해야 할 명분이 없죠. 굳이 따져보자면 남편이 회사 못 다니겠다고 때려치고 남편이 도움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직접 담궈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너만 하다니. 내가 그날 3명에게 똑같이 번호 붙여서 통 나눠준 거 봤잖아. 두 눈으로 똑똑히. 근데 왜 그런 말을 해? 어머니, 양심도 없으시네요. 제가 형님들 말씀하시는 얘기 우연히 들었어요. 어머님이랑 형님들 저 몰래 저만 일 시키려고 하신 거잖아요. 제가 모를 거라고 역시 생각하셨군요. 저 다 알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할 만큼 했어요. 더 이상 시댁에 매일 와서 밥 차리고 같이 밥 먹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아니, 그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다. 이번 일은 내가 사정이 있었어. 그리고 제가 시댁 창고에 형님들 몫의 김치통이 있는 것을 들고 들어오는 길에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 있는 곳에서 그 통을 들고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아무 소리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어찌되었든 이번에 어머님이 저한테 거짓말 하신 거예요. 제가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갈게요. 대신 우리는 이번에 김장했으니 다음부터는 저희 빼주세요. 정 필요하면 남편만 보내겠습니다. 뭐? 남편만 보내? 너 남편 귀한 줄도 모르고 아무 말이나 하는구나. 그건 아무리 화나도 못할 말이야. 남자가 왜 주방에 있어? 내가 그 꼴은 못 본다. 시어머니는 다시 정신 못 차리고 고래고래 소리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쏙 밀어 넣어들었습니다. 어제 남편은 일을 작살나게 하고 잔소리 폭격을 듣고 온 상태라 제가 옆에서 툭 밀치자 남편은 예상대로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엄마, 엄마도 며느리였던 적 있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와이프 임신했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김장하는 거 되게 힘든 일이잖아. 그 무겁고 일 많고 양 많은 걸 임산부 혼자서 하다가 우리 아기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멀쩡한 형수들 시키지 그랬어요, 엄마. 뭐? 너 그게 지금 엄마한테 할 소리야? 지금 너 와이프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안 들려? 엄마 힘든 건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와이프 생각만 끔찍하게 해? 어?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엄마, 나 그래도 이제 결혼했으니 아들도 아들이지만 한 집안의 가장이에요. 이제 어엿한 하나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나이가 있는데 계속 아이 취급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와이프를 보호할 의무가 저에게 있습니다. 남편이 말한 이 내용들은 모두 친정에 가서 교육받은 내용들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말은 남편 머리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말들이었거든요. 인생 참 재밌죠. 그러면서 남편은 이번 한 번만 김장한 거 주겠다고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남편은 서서히 저보다도 먼저 시댁 일에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가서 같이 먹던 밥도 먹지 않게 됐고요. 심지어 남편이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알콩달콩 아기랑 잘 살자고. 시댁에만 잘하면 된다는 말은 그 당시 본인이 철이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잘하겠다면서요. 정말 이런 반전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이제 매일 오는 건 없을 거야. 같이 밥 먹으러 종종 찾아뵐게요. 우리 와이프 몸조리에 집중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지금은 이때인 것 같아요. 너 이 자식 어디서 그런 말을 듣고 와서는 엄마 속상하게 해. 어? 엄마 뒤집어지는 걸 보고 싶어? 여보, 엄마 앞에서 이야기할게.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내가 내 입장만 고려해서 여보에게 희생만 강요한 것 같아 너무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갚으면서 도우면서 살게. 너, 네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해? 막내 아가 너는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해 왜? 우리 아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 안 그래? 아니요 어머니. 어머니 아들 잘못한 거 많이 있습니다. 여보,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내 과거 아픔들 이해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동안 상처받고 속 안에 쌓여 있었던 건 많았는데
이제야 묵은 채증이 내려갈 것 같네. 내가 용서할게. 그리고 나도 노력할게. 이제 저는 시댁에 가는 것이 그리 힘들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시댁 가야 하는 전날이면 괜한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와의 약속에서도 저녁 때 시댁에 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집중하지도 못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도 저의 생활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몸조리를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일에 친정 식구들, 못 만났던 친구들, 때로는 남편과 데이트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에너지가 올라오더라고요. 제 평생 시댁 식구들은 잘 계시나라고 자발적으로 생각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다른 걸 다 떠나 그런 생각을 할 정신적, 물리적 공간도 없이 항상 시댁에 갔으니까요. 시댁 갈 일이 생길 때마다 남편은 이제 정말 제 편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예쁜 아기도 순산했습니다. 시댁에 매일 가는 걸 끊고 난 이후로는 마음이 평화로워서 그랬던 건지 몸이 아픈 것도 많이 사라졌어요. 우리 효자 아들, 아기도 큰 고통 없이 순산했습니다. 그리고 제 빈자리는 어머님이 다른 방식으로 채우시더군요. 큰형님이 얼마 전 시댁에 합가하셨거든요. 저번에 큰형님이 울면서 저희 집에 와서는 4시간을 쏟아내고 가셨어요. 작은 형님은 아예 연락도 다 무시하고 잠수 탔다고 하고요.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겠죠. 저희 부부도 겪어왔었으니까요. 고마운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도 이야기를 전했어요. 다들 너무 기뻐하고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세상 어디서든 나를 분명 지켜주고 계시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족들은 참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한 존재임을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아기 낳고 키우고 육아하는 내내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지는 집안들도 많다고 하던데 저희는 정반대였어요. 아이를 낳고 남편도 저희 가정의 중심에 두고 생활하다 보니 삶이 더 윤택해졌죠. 서로 더 많이 사랑하고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답니다. 이제는 시댁 식구들을 미워하는 감정은 많이 사라지고 오히려 애틋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도 이러한 평화가 오래오래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아이가 크다 보면 이런 것 저런 거 알려줘야 할 것들이 생각날 테고 그러면 아이와 사이가 안 좋게 될 수도 있잖아요. 주변에 아기 있는 가족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많이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쁘게 말하면 될 것을 굳이 타이르면서 자식과 사이가 안 좋아지고 집안 분위기 안 좋아지고 다음날 또다시 날이 서 있고 이런 악순환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다정하게 이야기해주고 한 번 더 웃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 구성원이 본인에게 그렇게 대해주길 바란다면 본인이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그 사람이 연장자인지 손아래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옆에 있는 내 배우자, 우리 가족, 그리고 부모님 등등 모두가 편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드실 때 너무 혼자 다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80%는 개인이 해결하고 노력하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저는 제 이야기를 툭 털어놓고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정작 제가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들었는지는 모르겠네요. 특히 엄마의 고민을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라도 신경 써서 잘 들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래주세요.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